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야 심리담당조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리질환의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질환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질환은 오랜 시간 동안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을 우리는 심리질환이라고 합니다. 심리질환의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리질환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분노장애, 대인기피증이나 사회공포증, 강박이나 자존감 상실 또는 피해망상이나 정신분열 등과 같은 것을 우리는 심리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질환에 걸리게 되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한 채 열등감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 질환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리 질환의 근원은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인정받고 산다면 매우 경쾌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면 매우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이루지 못한 채 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로부터 이해받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못했거나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상대가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것도 어디야. 아주 잘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상대가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는 것이죠. 천천히 해. 기다릴게. 너무 부담 갖지 마. 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언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를 얼마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자녀나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심리 질환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를 듣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잘못한 경험을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또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하여 모든 욕구는 감정과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왜 내 맘대로 할 거야? 짜증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또한 이성적 사고나 현실적 가치 판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정상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에 의한 단어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려 하면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다니까?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서는 당신과의 대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노 조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분노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언어는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욕구가 인정되거나 그 욕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씨, 존나 짜증나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런 언어이죠. 곧 그 청소년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의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상태가 진행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치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잘못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또한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모두 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잘못된 가치관이나 부정적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라봐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에는 도덕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젊은 청년들이 도덕이 무너져서 어른들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청년들은 이 사회에 살면서 인정받지 못했고 또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비난을 받았으며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바라봐주지 않은 것에 대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누구에겐가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억울함이란 곧 어떤 것입니까? 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분풀이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건들기만 해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경멸하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억울함과 그 사람의 분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인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이때쯤 되면 깊은 우울에 자리 잡습니다. 우울증이 자리 잡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비난이나 또한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 사람의 억울함이나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온전히 감정에 쌓여 세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오직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고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션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나 자기의 삶의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이제 나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죽을까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결정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가까이 와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이 이해받지 못한 상태에 빠지면 이 사람은 이제 무기력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기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들 수 없는 그러한 기운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쯤 되면 이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머릿속에 자기만의 삶이 있거나 어떤 중독성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 여기가 좋아. 뭐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사려고 하는 은둔, 또한 지속적으로 잠만 자는 수면 상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증, 또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거나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는 환청,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거나 물건이 이상하게 놓였다고 생각되는 환시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또한 이러한 자기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안일한 삶을 즐기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모든 미션이 사라져서 이제 새로운 미션을 가진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변화하고 싶지 않고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 귀찮다는 생각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한 하려고 하지만 나의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에너지가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심리질환 중에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단계이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 치료가 가능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경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 삶에서 누구도 이 사람을 바라봐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은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정신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 사람은 세상이 마치 안개가 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선명하지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며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계속 지켜봐.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고통을 주고 있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야 가족이나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러다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이 사람이 인정받는 자체도 없다면 이 사람은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때부터는 마치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때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져서 나는 맘먹으면 뭐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눈빛도 변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타인이 보았을 때도 어떤 존재에 의해 지배당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는 가장 심리치료에서 어려운 단계입니다. 또한 심리질환의 마지막 끝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에 놓여 있으면 의사도 이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정신분열 단계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많은 여러 가지 증상을 왜곡하거나 또한 외면했을 때에 많은 시간을 거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사람은 정신분열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심리질환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는 심리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심리적 질환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던 모든 환경의 원인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환경의 원인이 부모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또한 외부 영향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새롭게 교정돼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 사라질 때에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이 그동안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치려면은 자신의 의지와 가족의 의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이 사람을 방치했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치료가 되어서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모든 질환은 사라지고 굉장히 건강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10년을 가까이 이와 같은 내담자들을 만났고 치료해 온 경험이 있으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혹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열심히 시스템이 있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